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말 넘만입니다. 저희는 하말 넘만입니다. 오늘은 2사만 7번째 시리즈의 새로운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뭐죠? 뭐냐면 뭐죠? 아마 처음에 이제 장단점. 독립하게 되면 원룸에 많이 입주하시게 되잖아요. 그쵸? 평수가 같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같은 평수라면 어떤 집이 더 좋을까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처음 독립할 때는 저희도 몰랐던 부분들이 있기 그쵸.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진짜 생초짜면은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나름 살아본 집이 많기 때문에. 네, 원룸 구조 장단점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먼저 화장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원룸에서는 화장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장단점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원룸에 화장실이 큰 어떤 장점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화장실이 크다 했을 때 느껴지는 장점. 화장실이 크면 일단 내가 욕조를 임의로 놓을 수 있고 목욕탕인 줄 알았어. 임의로 놓을 수 있고 그 안에 세탁기도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고요. 세탁기가 사실 화장실 원룸에서도 골치 아픈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빌트인 된 경우라면은 뭐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세탁기를 들고 이동해야 된다면 그 집에 세탁기를 어디로 놓을 것인가도 되게 관건이에요. 베란다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 화장실이 크면은 그 세탁기를 넣는데도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나서 뭐 쾌적하죠. 단점은 화장실이 너무너무 춥고 뭐랄까 들어가면은 오싹하다 해야 되나? 오싹하고 늘 저는 그런 의문을 품고 그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평수가 같다는 조건 하에서 화장실이 크면 방이 작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방이 좀 더 크게 좋겠어. 나 화장실에서 그냥 샤워 간단히 나 원래 서서 멸치처럼 하는데 멸치가 아니고 뭐지? 서서 갈치? 갈치. 나 원래 갈치처럼 샤워하는데 나 그렇게 화장실에 그거가 중요하지 않아. 뭐 무릎 닿으면 어때? 뭐 이러면은 그냥 넓은 방을 선택하면 되겠죠? 뭐 작았을 때 뭐 컸을 때 추웠으니까 작았을 때 좀 따뜻할 수 있겠지만 네. 많이 불편하고 맞아. 그리고 샤워를 하고 나서 그 변기며 세면대며 다 물로 초토화가 돼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불편해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 간이 샤워 커튼 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몸에 닿는 거 얼마나 싫은데. 네, 몸에 닿는 것도 일단 싫고 거기 밑에 곰팡이 피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나 샤워 커튼 써봤거든. 제일 싫어.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사방대로 튀어서 문까지 튀면은 문 손잡이가 녹슬어요. 문 밑에도 사과 나무가. 거기도 삭고, 그러니까 작은 게 진짜 여러모로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최고지 뭐든. 맞아. 근데 봤을 때 만약에 내가 두 개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너무 크고 하나는 너무 작다 그러면 너무 큰데 간 데가 낫다는 거죠. 맞아. 그리고 창문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지금 집도 그렇고 내가 불을 켜놔야지만 왜냐면 불을 켜야 환기가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불을 켜놔야지만 바닥에 물이 마르는 그런 집이 많을 거예요. 저희 집도 지금 이사 간 집이 그런데 그래서 항상 씻고서 그 스크래퍼 있잖아요. 그걸로 물기 사방 벽을 돌아가면서 다 닦고 그런 와중에도 거의 뭐 밤새도록 화장실 불을 켜놓을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 왜 하나 싶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창문 없는 집이 되게 많아요. 있어도 우리 지금 없이 산다고. 있어도 진짜 조금해. 이건 있으나 없으나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창문이 있는 게 좋다는 거 알고 있지만 네. 지금 둘 다 없는 데 살거든요. 그러니까 없는데 들어가 보니까 창문이 있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를 이제 깨달은 거죠.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화장실 청소 좀 더 열심히 하고 근데 대신 좀 사람이 부지런해지는 건 있어. 계속하고 막 세면대 근처에도 계속 마르려고 노력하고 뭔가 그런 건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건물 구조는 뭐냐면 뭐 빌라다 연립주택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빌라가 뭐 요즘에 필로티 구조라고 하잖아요. 그런 필로티 구조냐 아니면 내가 지금 꼭대기층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중간에 양쪽 세대가 있는 중간집에 끼어서 사느냐 아니면 뭐 분리형 원룸이다 뭐 이런 그런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필로티 구조 살아보신 적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주의할 점. 필로티는 방바닥이 정말 빨리 식어요. 맞아요. 그거를 좀 고려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추위를 많이 타면 필로티 구조에서 2층 사는 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가스비 걱정하지 말고 트는 게 나아. 왜냐하면 나중에 보일러가 얼거나 이랬을 때 사람 부르는 것보다 싸거든요. 그쵸. 꼭대기층. 네. 저희는 둘 다 꼭대기층도 살아봤는데 그 누가 트위터에 쓴 거 봤어. 펜트하우스는 사람 살 곳이 아니다 이런 거지. 열이 너무 많이 와서 저는
그러니까 더위를 진짜 안 타잖아요. 제가 지금 꼭대기층에 살다가 이사 온 건데 근데 이번 여름에 진짜 좀 힘들더라고. 이게 열이 직방으로 오죠. 오는데 옛날 구조 집이라서 열이 잘 안 빠져. 밤 10시, 11시에 들어가도 집 온도가 32도인 거예요. 너무 덥더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공간 느낌집은 양쪽에 딱 여기도 옆집 있고 여기도 옆집 있으면 불편해. 물론 소음에 때문에 불편하고요. 양쪽에 다 있으니까. 난 옛날에 내가 드라마를 보다가 이어폰을 딱 뺐는데 옆집이 나랑 같은 드라마를 보더라고. 그게 들렸어요. 저 예전에 그런 집도 가봤어요. 그 친구 집에 갔는데 학교 앞에 막 그 음식점 많은 그 상가 위에 방을 하나 내준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증축을 해서 휴게실 같은 데는 집으로 준 거지. 그쵸, 이제 월세를 줬는데 딱 갔더니 이거부터 하는 거야. 왜? 네. 그래서 옆집에 손톱 깎는 소리도 들리니까 그러면 전화도 무조건 건물 밖에 나가서 하고 그 안에서는 아무 조건 안 되는 거지. 독서실이야? 네. 네, 그렇다는 거고, 뭐, 분리형 원룸, 뭐, 맞습니다. 말해 뭐해, 분리형 원룸 너무 좋죠. 분리형 원룸이 내가 살기 제일 좋았던 것 같아, 혼자 살기. 그러니까, 제가 다 살아봤거든요. 투룸도 살아보고, 막 베란다 엄청 큰 집, 뭐, 원룸, 뭐, 사실 고시원, 목탑방 다 가봤어요. 근데, 분리형 원룸, 그러니까 한 10평대 되는 분리형은, 작으면 안 돼요. 분리했는데, 침실도 어느 정도 넉넉하고, 이 주방 공간, 화장실 공간도 어느 정도 거실처럼 쓸 수 있는 공간 넉넉하고, 그리고 작게 베란다 있고, 그 구조가 내가 제일 살기 좋았어. 왜냐면 투룸은 굳이 저 같은 집 없는 사람한테는 크게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공동 현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여성들한테는 중요한 문제죠. 그쵸. 한 번 더 그게 뚫고 들어와야 되는 게 있고 없고가 좀 그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있는 게 낫습니다. 네. 옥상 같은 경우에는 옥상을 잘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게 뭐지? 내가 옥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거거든요. 집에 내가 꼭대기층에 살았을 때는 옥상에 누가 자꾸 막 흙을 퍼와가지고 거기다 뭘 심었나 봐. 내가 집에 바퀴벌레가 너무 맨날 나와가지고 제가 방역업체를 제가 따로 불렀어요. 했더니 이게 뭐냐 이러니까 산바퀴래. 숲바퀴래, 숲바퀴. 흙에 딸려 들어왔구나. 거기서 알을 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내가 단톡방에다가 내가 따로 불러서 내가 돈 들여서 방역했으니까 문 좀 닫으라고 제발 좀. 그걸 뭐 정중하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근데 올 여름에도 이게 내가 봤는데 빛이 내려오고 있는 거야. 열리는 거야. 내가 또 올라가기도 싫거든요. 옥상 벌레 있잖아. 싫거든요. 근데 닫았어. 근데 그걸 누가 계속 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공용 공간을 좀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죠. 맞아요. 심지어 근데 내 집은 그러진 않았지만 옥상에서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담배를 피잖아요. 난 내가 3층에 사니까 3층 쪽으로 아무도 안 다닐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담배 피러 다니고 뭐 문 열러 다니고 이렇게 쪽으로 다니는 거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창문도 중요한 게 창문을 열었을 때 옆 건물의 벽이다. 괜찮아요. 근데 옆 건물에 그러니까 옆집에 창문이다. 좋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걸 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안 열고 살게 되잖아. 네. 나 옆에 아저씨 맨날 배 나온 아저씨 봤거든. 트렁크 팬티에. 그리고 집 주변 환경. 집 주변 환경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마트가 있냐 없냐가 삶의 질을 올리는데 좀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마트 없는 데 살았잖아요. 네. 배달시켜서 쓰고. 난 집에서 밥 안 해 먹으니까 마트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트에서 꼭 막 먹는 것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내 집에 멀티탭이 고장이 났어. 그러면 어디서 살 거예요? 편의점 같은 데는 잘 안 팔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마트가 그래도 근방에 하나라도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당해보고 한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집이 막 관악산 근처, 뭐 이런 거면은, 모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그냥 동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산책로로 해야 되나? 뭐 가면은 이거 허리 좀 돌리는 거 있고 이거 하는 거 좀 있고 그런 거 좀 있는 거여서 뭐 별 생각 안 했다? 근데 거기에서 정말 대량의 모기들이 생산이 돼가지고 여름만 되면 진짜 모기가 산모기가 그대로 우리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창문을 다 닫아도 모기가 하수구로도 올라온대요. 진짜 극혐입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산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벌레를 싫어하고 그다지 싫어하지 않고를 떠나서 바퀴벌레 약의 종류, 이거 개미 죽이려면 이거 있어야 되고 바퀴 죽이려면 이거 써야 되고 뭐 애초에 뭐 그런 거 있잖아. 잔류성이고 뭐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약의 종류를 알고 싶지 않다? 그냥 시멘트 숲으로 가세요. 그게 나아요. 나도 알고 싶지 않았어.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 전에 살던 집에는 원래는 평화로운 골목이었어요. 상가가 생길 수 없는 골목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베란다 문 열면 바로 보이는 바로 그 앞에가 갈비집이 된 거예요. 오픈했을 쯤에 한 달 내내 21 노래를 그렇게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택가에 갑자기 생긴 갈비집인데 노래를 그렇게 틀고 장사를 하는 거야. 상식 없지. 별로 없더만. 상식 없잖아. 너무 상식 없잖아. 그걸 다 신고를 해도 안 먹혀. 막 한 달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거라서 먹자 골목은 피하는 게 좋겠다. 피하는 게 낫다. 와 먹을 거 많아서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밤새 시끄러울 거예요. 아 요즘엔 아니겠다. 근데 먹자 골목 조금 옆골목은 나쁘지 않은 게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덜 위험하지. 뭐 취객이 있어서 막 위험할 거라 생각하잖아. 근데 오히려 취객이라도 나쁜 짓 할 사람들보다는 취해 있는 사람이 낫다 이거야. 그쵸. 너무 조용한 골목은 위험하고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바로 집 앞에 생겼어 그냥. 아이고 엘리베이터 근처 방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집을 보다가 안 건데 되게 가기 전에는 괜찮은 집이었어요. 그 공인중개사랑 같이 올라가서 엘리베이터가 딱 열렸어요. 그거 한 3층이었나 4층이었나 이랬어. 띵 열렸는데 저벅 하더니 그 앞에 있는 문은 바로 여는 거예요. 이미 거기 그 문을 여는 순간부터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집 나갔겠지. 그게 막 만약에 한 그 층에 뭐 한 2세대 살고 뭐 이렇다 그럼 상관없죠. 근데 뭐 얼마나 거슬리겠어. 근데 만약에 20세대. 진짜 큰 막 오피스텔인데 엘리베이터 열면 내 방이 바로 있다 이러면은 하루 종일 띵 3층입니다. 이 소리를 하루 종일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안상으로도 위험하죠. 그죠. 엘리베이터를 탔던 그 누구든 내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같이 타기만 하면 내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볼 수 있는 거고 혹시라도 뒤에서 내가 이거 누르는 거 보면 어떡할 거야. 그 눈치 싸움이라는 게 큰일이야. 정말 위험하고 뭐 여자 혼자 살수록 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집은 웬만하면 피하세요. 맞아요. 그 집이 괜찮아서 현혹될 수 있거든요. 위험해요. 나도 그럴 뻔했어. 혼자 살 거잖아. 안 돼, 위험해요. 안 돼. 그리고 천장 높이. 천장 높이가 이것도 집을 그냥 보러 들어갔을 때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천장이 낮은 집에 살면 사람 마음이 매우 답답해져요. 근데 진짜 낮은 집에 살아봤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좀 답답했구나. 내가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고 막 진짜 쓰러져서 잘 것 같은데 딱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잖아. 그럼 천장이 나한테 떨어질 것 같아. 막 그런 기분을 느낄 때 난 있어요. 너네 집이 침대가 높은 줄 알았어. 아니에요. 천장이 낮아서 그래요. 살다 보니까 깨달은 거죠. 이 집 천장이 개 낮구나. 그래서 그 뒤에부터는 집을 보러 갈 때 계속 봤어요. 천장 얼마 높지? 그것도 중요하겠다. 얼마 높지? 두리번 하면서. 그러니까 천장 높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벙커 침대에 살고 싶은 기분이 안 들고 싶으면. 그리고 제일 저 같은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거 이 집 가스냐 인덕션이냐 하이라이트냐. 가스 최고지. 인덕션까지는 괜찮아. 인덕션 그러니까 뭐 그 전용 냄비를 써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 저희 쓰는 거 그런 거는 불 빨리 오르서 괜찮거든요. 근데 하이라이트다. 근데 이게 빌트인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무것도 안 올려놓고 전화를 켰을 때 삐빅 거리면 인덕션이야. 올리라는 얘기예요, 냄비를. 근데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발갛게 그 주위를 밝히고 있다? 그거 하이라이트거든요. 라면 끓여 먹기도 같을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아세요. 나 집에서 밥 안 먹어. 나 라면 끓이면 돼. 커피 끓이다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소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데요. 가가지고 이제 같이 보는 공인중개사 혹은 부동산 그 분들이 이 집 남양이에요, 뭐 서양이에요, 뭐 하는 말 하거든요. 근데 그 말 고지못대로 믿지 마시고 반드시 휴대폰에 있는 나침반 켜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말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 약간 올드한 구석이 있어. 근데 이게 확실하게 좋잖아. 근데 그럼요. 하여튼 얘가 이사하는 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딱 하는데 오자마자 이사하느라 막 이렇게 사람들 와 하는데 중간에 딱 서서 서양이네. 믿지 마야 되겠다. 커튼 사야겠다. 이 말부터 했어. 야, 이 창으로 빛이 좀 들어오겠다 하면서. 아 진짜 웃겼어. 그럼 어떤 향을 봐야 되는지 말해주세요. 무조건 남양이죠. 남향이고 그 다음은 서양. 그 다음은 없습니다. 남서향도 괜찮겠네요. 남서양도 괜찮죠. 그 이외는 집에 빛이 안 든다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네. 네. 그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본 것 같은데 네. 뭐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있는 거는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지금 뭐 대충 정리한 거는 요 정도예요. 근데 사실 저희도 이게 한순간에 집을 보는 게 막 사실 5분도 안 되거든요. 가구가 차 있으면 더 보기가 힘들어요. 빠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현실 관계도 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이번에도 그랬고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됐다라는 마음을 최근에 가져버리고 된 마음으로 이사를 한 강민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다 볼 수는 없을 거지만 그래도 들어가면서 건물 구조 정도는 볼 수 있고 창문은 내가 열어보면 되고 화장실
잘 보시고. 들어가는 순간 2년 산다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쫄라가지고 여러 번 가보세요. 시간대 다르게 가보는 것도 좋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